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한 2주간 저희가 굉장히 심적으로도 이 투자 자금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확연히 좀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밤사이 나스닥이 사상 처음 15,000선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어제도 삼성전자가 3% 이상 오르면서 코스피 1% 이상 올라가는 강한 반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 이틀 흐름이 좋았어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강했고요. 이제 심적인 위로는 받았으니까 투자금도 빠르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전략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박앵커가 상승 요정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예, 이틀 연속 이렇게 오르고 저는 이게 국내 증시에만 한정된 줄 알았더니 박앵커의 복귀로 해서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어쩌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박앵커 바를 받고 좀 시장이 계속 좀 우상향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기해 준 것처럼 어떤 유동성 그리고 외국인 자금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시장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맞춤형으로 전략 짜야 될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각종 이슈들 그리고 특징주들 점검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조금씩 수정해 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슈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네. 어제 오후에 이 뉴스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그룹의 3년 투자 계획이 나왔는데요. 큰 그림서부터 보자면 투자는 3년 동안 240조 원입니다. 그리고 국내만 180조 원이 풀릴 예정이고요. 고용 4만 명 직접 고용하겠다. 그리고 유발 효과는 56만 명까지 추산된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공헌이나 협력사들의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과연 이 돈들이 어떤 기업에게 혹은 어떻게 시너지를 유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네. 업종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당연히 반도체겠죠. 여기서 150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 미국에 증설을 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었던 20조 원을 제하더라도 130조 원 이상이 국내에서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외에도 바이오, 5G 그리고 해외 M&A까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부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체 투자금의 60%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게 3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미국에 가는 20조 원 빼더라도 연평균 한 40조 원이 투자가 된다라는 네. 거예요. 역대급 투자 계획이 나온 거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 걱정 제일 많이 했잖아요. 요거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TSMC와 인텔이 지금까지 막 증설한다, 투자한다 얘기를 할 때도 삼성전자는 계속 투자가 미뤄지는 느낌이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아직 안 나왔지만 돈은 풀겠다고 했으니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어떤 투자 쪽으로 추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쪽으로 봤을 때도요. 어떤 위탁 개발 생산과 관련해서 5, 6공장 건설해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바이오 약품 생산 허브를 만들겠다. 뭐 여기는 초격차를 계속 넓혀 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차 네. 확인하는 모습이었고 이외에도 뭐 백신이랄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소위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할 때 여기는 제약 바이오보다는 약간 제조업 느낌이 더 강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정말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좀 바이오 시밀러 분야 좀 강점을 나타낼 수 있을지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3년 투자 플랜이면 수확하는데 또 2, 3년 잡았을 때 2030년 안에는 뭔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뉴스가 나왔기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제 막 4공장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내면서 목표가 잡고 이러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추가로 5, 6공장 건설, 4공장도 지금 건설 중인데 내년에 생산 완전 목표하고 네. 이미 계약까지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큰 그림이 추가됐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뭐 3공장 그리고 이제 4공장까지도 지금 예상치가 풀가동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들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M&A에도 뭐 5G, 뭐 AI 비롯해서 네.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던 만큼 아까 30조 책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있나 보죠.
삼성 강한 행보를 보여주는데 추가적인 주가 탄력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뭐 추가된 소식이 그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2분기에 배당을 제일 많이 한 기업 1위로 1위. 꼽혔다고 네. 라는 소식도 들려왔던 만큼 일단 뭐 총수가 나오고 나서 더 좀 좋은 소식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전략상으로는 어떻게 반영을 해가야 될지 저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볼까요? 이 소식은요. 뉴스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지금 좀 미리 선점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골라본 내용인데요. 네. 전기 수소 택시 보급을 늘리겠다라는 이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업계 간의 협약 소식입니다. 지금 25만 대 택시 중에 이 전기 택시가 3천여 대, 수소 택시는 시범 운용 한 20대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환경부가 2025년까지 10만 대로 늘리겠다라며 보조금 지급하고 인프라, 충전 인프라 확충하고 현대차, 기아에서도 관련한 차종을 많이 생산하겠다 이런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뭐 이 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으로도 수소 충전소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수소 관련주를 좀 봐야 될까라는 고민에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닐진 몰라도 한 10월쯤이면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수소와 관련된 무슨 플랜이나 계획, 투자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점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수소 또 한번 얘기할 때 됐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전략 짜볼 만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소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저희 이 얘기 해보죠. 일단 또 현대차 그룹에서도 수소 관련해서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현대차는 뭐 수소차 분야에서 현대 글로비스는 운송 시스템, 현대 제철은 부생 수소 생산하고 현대 로템은 수소 전기 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일단 수소 쪽에서는 상당히 선도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사실 수소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 그중에 뭘 미리 선점해야 될까겠죠. 얼추 주식시장에 꼽히는 기업들을 빠르게 이렇게 체크를 해봐도 한 7, 80개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중에서 유명한 것들 좀 추려봤습니다. 예. 너무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취지니까 혹시나 좀 자세하게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캡처하셔서 한번 체크하시고요. 연료전지, 전장 부품, 뭐 인프라, 수소 저장 장치, 운전장치, 뭐 벌써 저희 30개잖아요. 네, 빨리 세셨네요. 이들 종목은 뭐 유명한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올랐다 빠진 것도 있고 못 간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잠시 후에 어떤 종목 지금 괜찮은지 타이밍 잡아보는 전략 챙겨볼 거고요. 예. 수소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알죠. 상장. 네, 상장 IPO 소식 들립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청약 어제가 1일차였습니다. 네. 3조 원 정도 몰렸고요. 공모가 34,300원, 수요 예측 경쟁률 1,470여 대 1 기록했고요. 공모 규모 이 정도, 예상 시가총액. 뭐 일단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일차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이 연료 탱크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 가장 눈에 띄는 건 김영롱 앵커가 좋아하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요. 예. 제가 사실 영롱 앵커가 이 확약을 발음할 때 항상 죄송합니다. 이게 영롱 앵커가 걸리는 발음이어서 제가 의무 놀리는. 보유 확약 비율. 오늘은 예. 잘 되네요. 예. 네. 일진 하이솔루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네. 6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김영롱 앵커가 그동안 IPO 종목들에 대해서 꼭 이걸 체크해 줬었는데 다른 종목군들 좀 최근에 좀 많이 낮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진 하이솔루스가 올해 IPO 중에는 최상위권 61.5%, 해외 기관도 47%예요. SKIET나 카카오뱅크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해외 기관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우리 일정 기간 동안 안 팔 거야라고 약속해주는 물량들이 많았다라는 건 주가 변동이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발음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사람마다 안 되는 발음이 있잖아요. 우리 담당 PD도 발음 가지고 뭐라 하는데 동기가 항상 스트레스를 줍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수소 얘기할 뉴스들이 좀 네. 나왔어요. 한번 어떻게 전략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HMM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해 초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떨어졌을 때 HMM의 최저가가 2,120원이었는데 어느덧
올해 고점으로 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흠슬라였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다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겹게 말하는 그 피크아웃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임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하반기까지 좋아질 것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후로 약간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5%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악재예요. 파업 이슈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HMM 해상노조가 파업을 24일에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오늘 단체 사직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언법상 선원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거고요. HM의 육상노조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파업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MM도 그렇고 산업은행에서도 어제 성명을 통해서 만약에 3주간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6,7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800억.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악재인데요. 그러면 이번 파업 이슈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네. 이걸 한번 보자고요. 증권가에서는 노조 측 제안을 만약에 수용을 한다 해도 그대로 수용을 한다고 해도 추가 비용이 한 1,200억 원 더 드는 거다. 그거는 올해 추정 매출액 대비 1%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류 대란 걱정들 이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거다. 노조 측에서도 좀 강경하게 나오는 거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HMM의 기업 가치 훼손은 제한적일 거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떠냐? 지금 이렇게 뭐 파업 이슈가 나오고 파업 결정이 나오는 주요한 이슈, 파업이 강행되면 뭐 물류 대란 벌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걸 핑계로 해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움직임을 이끌려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결국 산업은행이 여기서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선다면 역시 뭐 파업으로 강행해서 뭐 물류 대란 가는 것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물론 지금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걱정은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어제 그 5%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샀을까 했더니 외국인. 네. 근데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서 2위였어요. 무려 HMM 어제만 580억 원 이상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준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갸우뚱해지는 거죠. 파업 이슈는 분명히 악재인데 외국인들은 이거 합의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잠깐 산 건가? 여기에 대한 좀 혼란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으로 막지 마라 뭐 이런 류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의미가 있는지 여부도 시간을 두고 점검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양한 이슈 담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이어가시죠. 예, 그러면 방금 설명해드렸던 종목들 투자 의견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자 그 투자 소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오면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위 기업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뭐 이번에 삼성전자가 통큰 투자를 하는데 어디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온갖 기사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인수할 만한 기업은 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투자 방안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세를 분출받는 종목이 AD칩스인데 AD칩스도 사실 상징적인 의미이지 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거나 이런 이제 메리트는 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는 큰 틀 안에서 협력사 정도 포지션에서 일부 지분 투자를 통한 공급망 확보가 주요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이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변곡점에서 딱 적당한 시기에 투자 방안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삼성전자의 또 투자 방안 발표 후에 반도체 특히 후공정 업체를 필두로 이제 강한 수급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가 저점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이제 포인트를 잡을 때 삼성전자가 이전에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선별적으로 해서 한번 탑픽으로 뽑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탑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 관련 그러면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또 투자 포인트나 앞으로의 글쎄요 전망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저는 이제 3가지 종목 정도 가져와 봤고요. 이 3가지 종목 다 삼성전자가 이전에 지분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지분 투자라든지 개념으로 해서 들어온 종목인데 동진세미캠, SNS텍, YIK 3가지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동진세미캠부터 설명을 드리면 17년도에 한 482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포토 레지스트 관련주로서 삼성전자 EUV 즉 미세 나노 공정을 확대하면 할수록 좀 이제 이제 포토 레지스트에서 국산화 핵심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뭐 삼성전자와 많이 일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 당연히 이제 소부장 관련주로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SNS텍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 20년도에 659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EUV 펠리클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오염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안에 장비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도 했고 앞으로 협력 방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 이제 공장 신설 장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장비 투자를 많이 한 종목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 먹거리가 남았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YIK고요. 장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고 작년에 474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뭐 이제 공시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그 이제 장비 투자 혹은 이제 뭐 어떤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즉 어느 정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YIK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 탑3를 또 꼽아줬어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오늘 시장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뭐 뉴스들을 모아서 겸사겸사 수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수소 투자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가을쯤에 뭔가 대규모 또 투자 계획이나 앞으로의 플랜들을 내놓을 거라는 뭐 얘기들도 솔솔 나오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봤을 때 좀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오랜만에 수소 관련한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다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수소 산업도 미래 먹거리의 섹터로서 당연히 이제 좀 부합할 만한 섹터고요. 뭐 지금 나오는 이전에 뭐 전기차라든지 이제 다 원전이라든지 다 떠나서 결국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은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도 결국에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조금 멀었다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전기차로서의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도 지금 이제 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수소차까지 같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투자할 만한 섹터이기는 충분하지만 그 투자의 결실을 맺을 그런 이제 기간 자체가 좀 멀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섹터가 어느 정도 이제 메인 섹터, 이제 주도 섹터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멀리 이제 호흡을 길게 하실 분들만 수소 관련 섹터를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르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 테마성으로 뜨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내실이 다져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수소 경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아직 갖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는 수소
쪽으로 테마우스 탑픽으로는 그냥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두산 퓨어셀이 가장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요거 한 종목만 매수하셔도 좋을 정도로 요 단연코 국내 안에서는 탑픽으로 꼽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멀리 보실 분들 두산 퓨어셀 한 종목 정도만 집중해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잡히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은 기대감으로 또 테마스 움직임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어떤 수소 관련해서의 변수들이나 또 체크포인트들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탑티어를 꼽아본다면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 한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시 관심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파업 이슈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소식을 들어보면 타결에 이제 근접해 있다. 이제 합의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분명히 불확실성은 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했네. 이거 HMM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타결이 돼야지 조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출액의 좀 극히 일부기 때문에 이전에 부침을 겪는 동안 8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이 연봉도 타 경쟁사보다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주식시장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 타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될 경우에는 당분간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HMM 같은 경우 이전에 이제 CB 물량이라고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즉 아직도 이제 CB 물량이 더 남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없다면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섹터별 좀 호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섹터는 아직 내년 초까지는 이제 해운업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HM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많이 글로벌 선사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운송비는 오르는 건 맞는데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제한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HMM 또한 주가 상승폭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HMM의 주가 하락에 좀 트리거, 이제 방어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 섞인 말씀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지금 주가에서 반등에 일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HMM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타 섹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타결 전후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좀 탈출을 이제 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타 섹터가 워낙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메리트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은 그동안 공매도에 좀 주요 타겟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인 수급이 공매도를 좀 쇼커버하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HMM에 대해서는 보유자 입장 정도에서 전략을 짜뒀고요. 그렇게 큰 매력도는 못 느끼는 그 뉘앙스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뉴스 좀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에 또 베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어지는 종목인 것 같네요. 세 개 이슈들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 스픽은 2차 전지 대형주 노이즈 소재 부분은 탄탄이라고 해줬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2차 전지 소재주 쪽으로 봤을 때 좀 어느 종목들을 보고 계신 겁니까? 좀 메인 종목이 좀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2차 전지가 최근에 노이즈가 많은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지금 지속적으로 리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좀 분할 이슈, 그다음에 삼성 SDI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 갑자기 좀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이런 노이즈가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있고, 이제 기관들이 펀드라든지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출회를 하면서, 대형주에 위한 좀 투자 포인트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콜을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호재주들은 요 리콜되는 물량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릴 때 이런 2차 전지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비싼 상황이었는데 이런 노이즈들로 인해서 하락을 할 경우에 대장주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결국 캐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누가 저점을 잘 잡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종목 가져와 봤고요. 뭐 워낙 다들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종목 그러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LNF, 첨보, 동아기업 세 가지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LNF 보시면은 차기 소재 대장주죠. 이제 뭐 에코프로 BMA 뒤를 이어서 LNF도 좀 탑픽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상증자 물량도 정말 긍정적으로 소화를 많이 했고요. 투자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목표가보다는 적정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적정 매수가로는 한 98,000원이죠. 아마 오늘 시초에 조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98,000원 내외에서 좀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어서 첨보 말씀을 드리면은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투자가 완성이 돼서 2025년도까지 공장 증설이라든지 캐파가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은 갖춰졌고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저점을 잘 잡느냐 그 포인트가 첨보회를 가장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로 한 21만 5천 원 정도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동아기업인데요. 동아기업은 이제 기존에 본업도 좀 잘 되고 있는데 첨보가 갖고 있는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소재죠. 이제 전액에 대해서 기존 투자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 매수가로는 한 69,000원 전후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오늘은 독특하게 목표 주가를 잡아주기보다 세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를 잡아줬는데요. LNF와 첨보, 동아기업 모두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매수 가격 구간대 설정을 해줬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